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그동안 전북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지난 2일 KLM 방송과 전북지방 중소기업이 손잡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KLM 방송과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2일 전북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날 전북지방 중소기업청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KLM 뉴스 육하영 대표 및 임원들과 전북지방 중기청 정원탁 청장과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유망 소상공인 및 지역 내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과 더불어 방송 매체를 이용한 중소 중견기업들의 지원 시책을 홍보해 지역경제 소통 및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입장입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의 정원탁 청장은 전북 지역의 중소기업이 특히 많은 편인데 이러한 기업들을 위한 지원 시책을 알리는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선 오늘의 협약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KLM 방송의 육하영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전북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자치의 바른 방향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지방경제의 빠른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지난 2일 가정의 중요성을 알리는 제23차 세계가정학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2000년 이후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건데요. 대전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가정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전 세계인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희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정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국가적 차원의 행복 추구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5박 6일간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의 희망과 행복 등 국가의 희망과 행복 향상을 위한 가정의 역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23차 세계가정학 대회가 2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가정학 대회에서는 오는 6일까지 60개국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 아동, 식품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 발표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가정의 소중함을 알리고 전 세계인들의 행복 지수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3일에는 대회 참가자들이 약 300여 가정을 방문해 음식 체험, 전통 체험 등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지는 세계 가정학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인 홈 비지트가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가정학 관련 시설을 직접 체험하는 산학시찰 프로그램을 통해 대전광역시 건강가정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참여자들로 하여금 가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사회와 국가가 한층 더 건강하고 안전한 곳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북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온열 환자는 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에 견디지 못한 나머지 가축 집단 폐사마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돌고 가축이 집단 폐사하는 등 전북이 연일 폭염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 종료 이후 폭염특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마저 없어 폭염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때문에 전북은 지난 7월 20일 이후 지금까지 총 5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닭과 돼지, 오리 등 가축 69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가축 폐사의 43%에 해당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한 3, 4일 그렇게 더위가 되다가 좀 시원해지고 비도 한번 오고 이렇게 해줬는데 금년에는 아마 지금 초복 이후에 7월 19일부터 오늘이 8월 1일인데 현재까지 폭염주의보 경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아마 면역력에서 닭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이게 폐사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김일재 전북 행정부지사는 1일 폭염 피해를 입은 정읍시 감곡면 소재 축산농가와 신태인 무더위 쉼터 등을 찾아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하루 평균 수천 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김제육교가 재가설공사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제육교는 지난 2011년 정밀안전 진단 결과 안전성 2등급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받았는데요. 이곳을 지나다니는 차량 운전자들은 목숨을 건 운행을 하는 등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호남선 철도횡단 김제육교에 대한 재가설 비용을 둘러싸고 잡음이 많습니다. 철도청이 지난 1985년 준공한 김제육교는 당시 김제시로 인계된 후 2011년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서 안전등급 중 2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안전 2등급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재해 위험을 보이는 등급으로 실제 파손 상태가 심해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건처럼 비슷한 재난 위험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2014년 9월부터는 차량 통행도 일부 제한되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물론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 다리를 이용해서 우리 황산면 또 공항리 주민들 그래서 금산사로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 다리가 오래되고 또 노후화돼서 곧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대형 차량은 일절 못 다니게 하고 현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리가 언제 무너질지 옛날 성수대교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만 해도 240억가량이 들어간 김제육교는 현재 재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김제시 입장에선 재가설 비용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에 김제시와 김제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과 함께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재가설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 관계 부처의 이견 대립으로 인해 예산 편성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총 점검 보수를 저희들이 17회에 걸쳐서 8억 2천만 원 정도로 지금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계속 국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철도법을 개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행령이 지금 개정이 4년이 지났지만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 의견 차이로 지금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성수대교 같은 대형 참사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육교 재가설 국비 지원이 조속히 실현돼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습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의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순창군의 피노마을은 2018년 말까지 역사와 문화레저 체험이 가능한 농촌체험 관광 거점마을로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농산물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체험마을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과 연계한 농촌체험 마을 조성이 해당 군의 홍보는 물론이고 농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까지 이어지면서 지자체 및 전국의 농촌 지역민들이 농촌체험 휴양마을 조성을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합니다. 전라북도는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말까지 순창군 쌍치면의 피노마을을 역사 문화와 함께 관광 숙박까지 가능한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피노마을은 군의 거점마을로서 인근 마을들과의 소통 및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마을 곳곳에서 생산되는 마을 특화 생산물을 이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전봉준 장군 압송로, 역사문화 탐방로, 훈몽제를 통해 각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전통문화 체험마을로 성장시켜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유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피노마을에는 녹두장군의 역사가 담긴 전봉준관이 자리하고 있어 마을을 찾는 이들로 하여금 녹두장군, 빨치산 등의 근현대사의 역사를 느끼게 하고 전통문화 교육을 비롯한 각종 역사 체험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순창군은 올해를 시작으로 총 30억 원을 투자해 농촌관광 거점센터 및 숙박시설, 체험시설 등을 세울 계획이며 각 마을에 농촌체험 지도사를 배치하는 등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입법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법안은 사이버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 탐지, 대응체계 구축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관련 부처들이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방안들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청년활동 지원비를 지급했습니다. 지난달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했는데요. 이들에게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즉각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 결과를 오는 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